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마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원래 일본 땅이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역사에 보면은 고려와 조선 시절에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적질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. 근데 그 해적질을 큐슈라는 지역이나 본토에서 넘어오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온 콤이라고 하는 배는 고속선입니다. 약간 떠서 옵니다. 대마도에 오는 배 중에 제일 좋은 배예요, 저 배가. 그래서 배멀리는 별로 안 해요. 근데 오로라라는 배와 니나라는 배와 오션이라는 배가 또 있어요.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. 예, 어마어마하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조선 여관사 순국비가 있는 것처럼 풍랑 잘못 만나 보잖아요. 노져 갖고 오는데 다 죽을 뻔한 거예요. 근데 요 대마도에서 요 40km 오는데도 그런데 180km를 노를 져서 온다?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본토에서 우리나라로 해적지를 온 게 아니었지요. 대마도에 있는 아들이 우리나라에 해적지를 그렇게 왔습니다. 이 대마도는 전 면적의 90%가 산입니다.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좀 빡빡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약간 저것들 나라로 가서 뭘 하기에는 너무 멀고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가까운데 뭐가 없으니까 해적지를 하러 온 거였겠지요. 그거를 보다 못한 세종대왕이 이정무 장군을 시켜서 정벌을 하게 합니다. 이정무 장군이 와가지고 아들 다 조집부거든요. 그래서 대마도 도주가 세종대왕님 항복,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땅 가지시고 우리를 좀 먹이 살려주이소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세종대왕이 부산에다가 초량이라고 하는 곳에 외관을 차려가지고 무역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줘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폐사라는 관직을 내려줬답니다. 그럼 요게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된 게 맞지요, 그죠? 근데 왜 일본 땅이 됐을까요? 우리나라 땅이 된 게 맞는데 왜 일본 땅이 됐을까요?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.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서신이 한 장 오는 거예요. 조선을 공격하겠다고. 그래서 대마도 도주가 그 당시 선조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 아이들이 공격을 온다고 경고를 해줍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? 정말 그게 아까운 거지요. 그 선조가 전쟁에 대비를 좀 했더라면은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지 않았을 건데 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지요. 만약에 이순신 장군을 여기로 딱 보냈다, 전라 자수사가 아니라 여기로 보냈다, 그럼 요거 계속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 선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대마도 도주가 혼자 중간에서 똥줄이 타는 거지요. 야, 공격은 오겠는데 조선에서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고. 그래서 야가 일본 본토로 넘어가 봅니다. 큐슈라고 하는 지역에, 사가라고 하는 지역에 병력들이 모여 있었답니다. 그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. 조선이 이기겠거든. 그래서 이 대마도 도주가 갈아탑니다. 도요토미 히데요시님 저 대마도에서 왔어요 하고 딸랑딸랑. 그 당시에 딸랑딸랑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략 결혼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 격이었던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서행장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 대마도는 일본 땅 떼본 거지요.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대마도 사람들이 조선의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. 근데 7년간의 전쟁을 하면서 이기지를 못한 거죠.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지를 못했죠. 만약에 집어삼켰더라면은 대마도도 우리나라의 땅을 좀 얻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을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죽을 뻔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전쟁이 종식이 되면서 대마도 도주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.